사례 발표 울산과학대학 허정석 총장님부터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 이주호 장관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이 위기다 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나라가 사실은 산업혁명을 거치지 않고 농경사에서 바로 IT 쪽으로 넘어간 그런 나라인데 그 인도가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 부분에서는 아주 대단한 그 산업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차 산업혁명까지 1등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나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 개선을 한두 개 한 게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지 그랬었는데 이주호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4차 산업혁명 한국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데 술 먹으러 갈 때 2차 가자고 그러면 안 가도 4차 가자면 다 따라간다. 뭐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학교 교수님들한테 4차 산업혁명의 대부분 교수님들이 창의와 그리고 창의성 있는 인재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창의성 있는 인재는 교육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계속 창의라는 말을 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키워드를 좀 정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뭐 여러 개를 정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키워드가 산만하고 많아서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심플하게 가져가자. 그래서 제가 결국 그 교수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저는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체험이고 하나는 융합이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을 실제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교육 과정은 융합하는 교과 과정을 가지게 해서 학생들이 통찰력 있는 학생들이 되도록 하자. 뭐 이런 게 저희들 교육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개선의 저희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우선 융합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체험하는 공간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제안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그 공업기술계통의 학교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가 적당하겠다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먼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전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 뭐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플립드 러닝 클래스룸을 만들면 이것이 이 PBL 베이스드 융합 캐스팅 디자인 같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실을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요. 물론 이건 다른 대학에서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또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또 우리 학교 나름대로 그 교실을 하나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UC 큐브나 챌린지 스튜디오 이거는 우리 교수님들이 영어를 쓰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싶은데 사실 의미도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이름을 이렇게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싫어하고 싶어서 제가 바꿔란 말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거 두 개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 환경과 교수 방식에 관한 개선을 한 거고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방적인 교육, 그러니까 일방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학과별 말고 그 대학 전체적으로 대학이 나서서 학부에 관계없이 또는 학과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졸업 학점을 좀 우리가 축소를 시키고요. 그 나머지 빈 공간에다가 뭐 학교 전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서 넣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야 돼 죄송합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제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2017년 12월에 완료 예정인데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 공장하고는 좀 다른 그런 그 플러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데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모델을 보니까 이게
독일에서 그냥 사가 와가지고 전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격이 보통 12억에서 2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싸게 하는 방안을 다시 교수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우선 뭐 요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로 산업경영과에서 이제 공정 최적화하고 운영하는 이런 MES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기전자과에서 가지고 있는 로봇이나 또는 PLC 같은 생산 자동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컴퓨터 공학부에서 센서 기술이나 또는 센서 기술이 있는데 이것도 뭐 특별하게 가져올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IoT 플랫폼을 삼성전자에서 오픈하고 그걸 비교적 싼 가격에 그 할 수 있어서 저희들 한 80대 저희들이 플랫폼을 도입을 했고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기계공학부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 시스템을 하나 이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안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어느 교수님 한 분이 미국에서 이제 이걸 어린애들 레고처럼 이런 장비를 갖다 레고처럼 만들어 가지고 통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 레고들을 갖다가 이렇게 장치하면 그때 공정이 바뀐다. 그래서 그거는 비교적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우선 그거로 대체해 가지고 지금 이거 전체적인 스마트 팩토리 교육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용하려고 그러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운용하려고 그러냐 하면 내 학과에서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융합 코스를 우리가 교과목으로 오픈하고 이것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이 학생들 개별적으로 융합적인 공부가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될 수 있도록 기계과 학생이 컴퓨터나 또는 아까 산업공학적인 그런 솔루션들을 만지고 경험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우리 공업기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좀 통찰력 있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저희들이 기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이것은 너무나 절실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컴퓨터를 전공해서 그 디지털 제도정보기술연구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하게 된 거는 제가 울산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수들한테 그냥 IT로 갖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울산에서는 산업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이 IT를 기술 제조회사에 그 기계하고 좀 접목시켜서 뭘 좀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한 7년간 제가 한 10억씩 받아가 제가 7년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절실히 느꼈던 게 그 당시 이제 그 기계 쪽이죠. 저를 울산은. 근데 기계 쪽 하는 엔지니어가 도저히 컴퓨터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학생들이 기계하는 학생들한테도 이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하는 학생들도 기계 시스템에서 이게 융합 교육 과정을 넣어서 동창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 해서 내년부터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플립드 러닝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그냥 지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건데 이 플립드 러닝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학생들이 먼저 수업에 오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공부를 해가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그 학생들이 그룹으로 앉고 그 교수님들하고 교수님이 그 그룹으로 앉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또 그룹 학생들이 그 토의를 해가지고 대답을 해내고 하는 그런 수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하고 이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또 학생들이 자기 그룹을 통해서 인원을 하고 그렇게 계속 토의해가는 하는 그게 플립드 러닝인데 그거를 저희 우리 젊은 교수님 한 분이 뭐 이렇게 디지핑 교수이라 이런 걸 해서 우리 전문대학 협의 회장상을 타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또 교수님 한 분이 교육부 장관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모임이 돼서 연구회를 제가 만들어주고 그 좀 1년에 한 여러 분 좀 세미나도 하고 좀 이걸 적용시켜 나가봐라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요. 지금 한 22분의 교수님이 여기에 모여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다시 불러서 내가 교실을 한번 만들어서 그럼 본격적으로 좀 해보자. 이것이 이 교실이 아마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하는데 필요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립드 러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해보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이 방식을 하니까 이런 뭐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런 형태의 논문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방식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교수님들한테 이제 가장하지 말고 정말 경험을 좀 내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교수님들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첫째 조는 학생 없어졌다는 거고요. 조는 학생 없어졌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굉장히 밝다. 예,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 생각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밝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답니다. 처음에 일방적으로 수업할 때는 앉아서 졸고 듣기 싫어하고 이러니까 이 녀석들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수업을 하고 발표를 시켜보니까 생각보다 학생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그 논리 정연하게 대답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이 대답하는 것도 막 그때그때 이 찾아보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발표 대답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똑똑한 줄 내가 처음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하도록 했습니다. 이 교실은 이제 뭐 한국에 하고 있는 대학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그걸 가져오고 또 어떻게 우리가 조금 개선하고 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이건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9월 30일 완공인데 뭐 중간 공사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들은 프로젝트 기반의 그 융합 캡스톤 디자인을 이 교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캡스톤 디자인이 있지만 캡스톤 디자인이 있지만 기계과나 전기과 그 자체에서 하는 캡스톤 디자인이 아니라 이것은 기계과 전기과 몇몇 적어도 2과 내지 3과 이상의 학과의 학생들이 함께 팀을 구성하고 관련되는 캡스톤 디자인을 해서 결과물을 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좀 제가 이거 사실은 그 이제 융합 캡스톤 디자인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플립드 러닝 형태로 해서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팀을 이끌어가면서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만들 건데요. 디자인하고 만들 건데 사실 이제 챌린지 스튜디오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학과별로 우리가 2개씩 이런 방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룹으로 학생들이 토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간단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컴퓨터나 이런 걸 설치해줘서 학생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룹으로 토의할 수 있는 공간일 뿐입니다. 공간이고 그다음에 UC 큐브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각 학과에서도 장비를 가지고 만들겠지만 각 학과 그 학과에만 관계없는 여러 가지 레이저 커터라든지 뭐 머신닝 같은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를 모아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이게 다시 말해서 그 제작 공간입니다. 학생들의 제작 공간인데 이것은 이제 MIT의 그 팹랩이라는 걸 저희들이 흉내를 내 가지고 그렇게 이 이름을 뭐 우리 교수님들이 UC큐브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UC큐브라고 하니 뜻은 잘 통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좀 이름을 바꾸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우리가 학부에서 생각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학교 전체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학점을 갖다가 우리가 2년제가 있고 3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제 이거는 72학점, 뭐 80학점은 72학점 정도로 줄이고요. 그리고 3년제는 120학점에서 108학점 정도를 줄여서 여기서 이 빈 시간을 그러니까 뭐 수요일 오후를 통째로 비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짜가지고 학부나 학과에 관계없이 학교 전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디자인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교수님들이 몇 개 디자인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의뢰하기가 힘들어서 좀 더 검토해봐라.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다른 데다 하고 있는 건 지명을 받아서 그냥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많은 교수님들이 뭐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든지 또는 미국의 올린 공대를 한 방문하라 그러면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서 할 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직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 방식을 통하면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울산과학대학에서는 벌써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지정 드론 전문 교육기관 무인 비행 교육원 설치 운영 사례를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한국영상대학교 총장 유재원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그 영상 특성화대학이고 또 드론을 활용해서 영상 촬영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례 발표를 하라고 지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으로서 전문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드론 전문 교육기관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지금 저희 대학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또는 학생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론 산업의 미래와 우리 선택, 그리고 드론 운영 전문 교육 실시, 무인 비행 교육원 운영 성과, 그리고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드론 산업의 그 시작은 군사용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 항법 장치 개발과 멀티콥터 제작 기술이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드론 산업이 뜬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드론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네,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 영상 분야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창업된 지 14년 된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114년 역사의 포드자동차나 90년 역사의 BMW를 앞지르는 창조적 파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드론은 영상인식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서 탐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기술과 지형인식 항법장치를 활용해서 항로 변경을 신속하게 하느냐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초소형, 초경량, 또 초정밀, 고실내 기술의 결합이 4차 산업에서 드론 산업의 경제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드론이 활용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1년부터 드론을 구입해서 각종 영상 콘텐츠 제작에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드론 활용 분야는 세종시를 대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대학은 세종시 건설 과정을 2013년부터 행복도시 건설청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아서 지금까지 5년에 걸쳐서 영상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항공기에 의한 항공 촬영을 드론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GPS 좌표에 의한 드론 촬영은 기존 항공기 항공 촬영보다 전후 비교를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1년부터 그 드론을 구입해서 영상 촬영에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산업계나 또 일부 방송국 같은 데도 드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드론을 가지고 대전 MBC나 KBS 등도 촬영을 하고 의뢰를 해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세종시 용역을 행복청 용역을 받아서 항공 촬영을 하고 또 지상의 건설 과정을 전부 카메라로 담고 했습니다만 항공 촬영을 하자면 서산에 있는 한서대에 가서 우리 교수가 그 비행기를 타고 세종시 상공에 와서 항공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비행장에 돌아가서 또 영상을 가지고 학교로 오고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시간이나 물적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지만 그 뒤에 드론이 접차적으로 카메라의 해상 능력도 좋아지고 또 드론이 또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그 뒤에는 우리가 드론을 가지고 항공 촬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항공기 항공 촬영보다 드론을 가지고 하는 영상 촬영이 훨씬 더 전후 비교를 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GPS에 대한 XY 좌표를 드론에 입력하면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가서 딱 떠가지고 촬영을 하죠. 그럼 그 뒤에 그 자리에 또 가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과거에 촬영한 영상하고 또 현재 촬영한 영상하고 아주 비교가 쉽게 되고 또 항공기는 떨림 현상이 좀 있지만 드론은 아주 조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 대한 드론은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로서 하지 못하는 그런 임무들을 아주 잘 수행하기 때문에 영상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드론 시장을 살펴보면은 70%를 중국 DJI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선전해서 20, 30대 젊은 사람들 5명이서 창업한 회사인데 10년 만에 기업 가치 80억 달러, 또 총 종사자 수가 8,000명, 그리고 연구 인력이 2,600명이 된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또 깜짝 놀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 조그만 드론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80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발전한 겁니다. 또 요즘에 이 회사에서 개발한 드론 팬텀 프로는 첨단 지능형 드론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론 제작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65%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후 25년까지 8,200억 시장 규모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산업의 부가가치 효과까지 따지면 20조 원, 일자리 창출 효과를 따지면 16만 명 정도가 파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연평균 32% 이상 성장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산업은 농업과 영상 촬영 분야가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공공인프라 관리, 재난안전, 각종 감시 분야에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드론 전담팀인 항공 영상팀을 만들었습니다. 드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무행 비행 장치 운영 규정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천안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피해 조사를 드론으로 했고 또 피해 지역의 파악과 신속한 복구 조치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용으로 등록된 드론과 신고 대수는 2,900대 정도 되고 13년도에 14배로 증가했습니다. 조종 자격 취득자도 2,139명으로 40배가 증가했고요. 또 조종 자격은 국가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주로 양성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대학을 포함해서 1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2014년 대비 4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드론 운용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원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전문대학은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방송 영상 분야가 특화된 대학으로서 군소용 드론과 영상작품 촬영용 드론 시장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서 영상정보 부산학과 국가지정 드론 교육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촬영 조명과에서 드론 교육을 하고 있었지만 군수용 드론을 대대급까지 보급한다는 군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드론 활용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영상정보 부사관학과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은 기체를 제작하는 공학 부분이 아니고 드론을 운영하는 조종자와 영상 촬영을 거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고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쪽의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부사관학과는 2014년 35명으로 적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 UAV 운용 요원을 양성하는 육군과 MOU를 통해서 드론 조종 국가 자격 취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고, 또 육군 정보학교에서 맞춤형 현장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군 정보학교에서는 대부분 고정익 드론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영상을 찍으면 그것을 과연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이 있는가를 분석해내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출신들이 그 정보부사관으로 가든지 또는 그 드론 운영 부사관으로 가든지 가서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길러내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부사관학과 학생은 정규 교과 과목에 드론 조종 교육의 전공을 필수로 편성되어 있고, 방과 과정을 통해서 국가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카메라를 비롯한 영상 촬영의 배경 지식과 드론 조종에 필요한 항공 안전, 기상 조건에 관한 이론 지식, 또 실비행 훈련을 통한 조종 기술, 항공 촬영 후 영상물의 분석 기술과 또 작품으로서의 영상 편집 과정을 배우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무인비행원, 무인비행교육원을 설립한 것은 우리가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 육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했는데요. 이 비행교육원을 설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활주로도 있어야 되고, 활주로라는 게 이제 떴다 내렸다는 그런 공간적인 건데 50m에 80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인근에 그 주택이나 또는 추락했을 때 어떤 사고가 안 나는 그런 빈 공간이 필요하고, 또 지도 조종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한 3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오고 2016년에 그 비행교육원을 설립하고 2017년 5월 16일자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지정을 받고 인력 육성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 취득 자격은 이론 및 실기 시험을 합격자에 한해서 발급되는데, 고정익 헬리콥터, 멀티콥터 등 기체 종류에 따라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합니다. 우리 대학처럼 국가 지정교육기관을 통해 응시하는 경우 이론 시험은 지정교육기관에서 자체 실시하고, 실기는 교통공단에서 시험관이 파견 나와서 실기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이론이 20시간이고 또 모의비행하는 그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하는 20시간이 필요하고, 또 실제 비행을 20시간을 해야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3주의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교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지만 기간이 상당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3주에 그 과정을 마치는데 350만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재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서 무료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교육 과정의 애로사항은 한 번에 10명 정도밖에 교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수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교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교통부에서 정해준 그런 여러 가지 그 포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운영 형태가 못 됩니다. 그리고 또 기체가 공중에서 채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배터리가 20분 정도밖에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한 한정적인 사용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4시간 정도 채공할 수 있는 배터리를 수소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런던과 한국에서 원격 조정을 해서 그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발달되고 있고 해서 배터리와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 드론 산업은 상당히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떴다가 잘못되면 비행기가 지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그 비행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럼 추락하면 그 사람도 다칠 수도 있고 차량도 파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교육원의 운영 성과는 드론 활용 분야의 국가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영상부사관학과 졸업생 35명 중 14명이 국가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중 5명은 육군 UAV 부사관에 합격했고 3명은 정보부사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두 직종은 연간 10명 정도씩밖에 뽑질 않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대학이 3명 또는 5명 이렇게 합격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부사관 외에 국방홍보원이나 교통방송 등 이런 방송 관련 또 기업에 취업이 되고요. 2017년 첫 졸업생인데 취업률이 75% 정도 현재 됐습니다. 앞으로 더 되겠죠. 대학 평균 64%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인 교육은 연간 75명 정도를 교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한 3억 정도, 순수익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전문 교육기관이 설치된 만큼 앞으로 연출과 또 영화과 또 촬영 조명과 등 관련 학과의 많은 학생들을 교육해서 국가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그림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제1회 드론 영상제에서 우리 대학 학생들이 모든 5개 부분 상을 휩쓸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 대회뿐만 아니라 육군에서 개최한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YTN 사이언스에 소개된 드론 미래를 알다라는 부분 중에서 드론 교육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대부분 촬영을 했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영상대학교. 이곳은 무인 항공기 비행 훈련을 위해 마련된 훈련장이다. 넓은 평지에 비행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없앤 드론 훈련에 적합한 공간이다. 드론을 장난감이나 취미용 오락도구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크기나 무게가 다양하며 크기 때문에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오늘 훈련하게 될 기체는 농촌에서 농약을 방지할 때 사용하는 농약 방제용 드론으로 12kg 이상의 기체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훈련하게 될 기체인데 굉장히 크지? 네. 여러분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12kg 이상짜리 기체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주로 농약을 뿌리는 기체들이 12kg 이상짜리란 말이야. 시뮬레이션이나 작은 드론으로 조정해봤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드론 점검을 실시한 후 훈련 준비를 마친다. 드디어 드론에 시동이 걸리고 비행을 시작한다. 실기시험에 필요한 기본 코스를 습득하고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자신들의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드론의 기체가 무거워질수록 활용 분야도 상당히 넓어졌다. 그 크기와 규모에 걸맞는 꾸준한 훈련과 전문 지식의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코스를 비행하고 안전하게 착륙까지 성공한다. 저 드론이 한 700m 정도까지 올라가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 조종하는 사람과 저 교신이 잘못되면 그냥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지금은 이제 많이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가 잘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상당 부분 그 기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향후 발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자격 부분은 우수 교육기관으로 성장을 하고 항공 촬영, 영상 분석, 농업 분야를 특화하고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하여 혁신적인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구개발은 드론 산업 활용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활용성을 증대하고 드론 교육에 대한 NCS 개발을 선도하겠습니다. 취업 지원은 조정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해서 군 부사관 임용과 항공 촬영업 창업, 관련 기업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업협력은 지역 내 방송사를 비롯한 관련 업체의 드론 촬영 과제를 지원하고 링크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산업체의 재직자 훈련을 돕겠습니다. 이러한 발전 계획을 통해서 우리 대학은 드론 활용 서비스 산업의 최고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드론 교육 미래 한국영상대에서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대학 특성화 이렇게 관련돼서 아주 발전 전략을 잘 이렇게 짜시고 추진하는 그런 사례를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